마이크 테스트. 갔다 올 수 있지. 저 이제 해도 돼요? 자, 미국과 프랑스는요,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그쵸? 발사가 될 예정이니까요, 뭐라고요? 저 미래 적고 싶습니다. 라는 거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발사가 될 예정이에요. 뭐뭐 할 예정이 아니고요. 뭐뭐 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뭐뭐 될 예정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어쩔 수가 없는 어떻다고요? 수동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맞습니까? 요거 두 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프랑스의 위성이 요것도 확인을 조금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뭐뭐의라는 말을요, 소유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소유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집중.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유격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my, your, his. 그죠?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명사의 소유격은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명사 자체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생물이냐 무생물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 뒤에 그냥 어코스트로피 s 붙여주면 되죠. 이게 가장 편한 소유격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요, 우리 이 자리에 어떻다고요? 자, 근데 만약 이 명사가 s로 끝나거나, 그치? 자체가 s인 경우에는 뭐만 붙여주면 된다고? 어코스트로피만 붙여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자, 문제는 무생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고요? 무생물일 때는 이중소유격 오브 적는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브라는 전치사는요, 두 가지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뭐뭐의라는 표현에 소유격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전치사 한 개,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의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중에서 내가 select, 고르다라는 의미의 전치사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돼요? 자, 그럼 얘는 그 오브는 또한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오브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오브부터 명사까지 해서 좀 눈에 힘을 좀 빼줄래? 선생님 굉장히 긴장이 슬슬 되기 시작한다. 그치? 오브부터 명사까지 해서 뒤에서 어떻다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해서 뒤에서 먼저 해석이 들어와요. 단 우리 요거 기억을 할 때 무생물 중에서도요, 그치? 뭐 시간이나 거리나 무게 있죠. 그쵸?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비록 생명체가 없는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쓴다고요? 어코스트로피 s 붙여서 소유격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쵸?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의 뉴스 하잖아요. 그쵸? 오늘의 소식은 오늘의 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today's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치? today's news 이렇게 써주면, 그치, 우리가 확인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프랑스의 해놨어요. 그치? 그러면 돼 있네요. 자, US and French 했어요. 자, 근데 야의, 그치? 자, 뭐래요? 위성이래요. 그치? 자, 그러면 야의 위성인데 우리 그냥 미국과 프랑스의 위성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원래대로 쓰고 싶으면 얘 우리 뭐예요? 나라죠. 그쵸? 나라 사물 취급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럼 얘 뭐 적어주면 돼요? 오브 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위성이 어떤 위성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쵸? 적고 위성 satellite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요, 그냥 US French 했는데 앞에 US French satellite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냥 미국과 프랑스 위성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복합명사로서. 근데 요게 조금 더 어떻다고요? 내가 오류를 선생님한테 이의 제기할 때 조금 더 나타낼 수 있을 때 편하려고요. 그 다음에 발사될 예정이래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요,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스케줄이 원래는 계획을 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요 위성은요, 그치,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죠. is, 그쵸? scheduled. 선생님 왜 현재형 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이 자리에 현재형 쓰는 이유는요, 자,
미래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미래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요런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요? 현재형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정해놔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저 다음 주 못 와요. 못 올 예정이에요. 아니잖아. 그냥 못 와요잖아. 그치? 그럼 왜 못 와? 놀러 가서요. 뭐 이런 거. 그치? 이거는 미리 정해놨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사실은요. is 해가 현재형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요 그냥 미리 쓰고 싶은데요. 쓰셔도 돼요. 그쵸? 그러면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will보다는 뭘 더 중시하라고요? is going to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will이라는 개념이 어때요?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미래 나타내는데 여기 뭐도 있어요. 쌤 다음 시간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나의 의지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쵸? 오늘 집에 저는 꼭 갈 겁니다 라는 나의 고집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요 안에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will이랑 같이 써요 하는 be going to가 이게 예정이죠. 뭐뭐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내 의지나 고집에 상관없이 정해놓은 거예요. 됩니까? 돼요? 그래서 be going to가 훨씬 더 어떻다고요? 지정되어진 계획된 미래 사실일 때 미래형으로 나는 쓰고 싶습니다 할 때는 will보다는 be going to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돼요? 자 그럼 be going to까지 그러면 얘는 그냥 will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뒤에 be 적으셔야 돼요. be 스케줄 뜹니다.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뭐 할 예정입니다 라는 얘기죠. 어떤 계획이 되었는데요? to launch. 자 우리가 launch라는 표현이요. 출시하다, 발사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됩니까?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쵸?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치? 발사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이런 단어 활용 없이 그냥 내가 영작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요. 요렇게 쓰셔도 돼요. A satellite of US French 해놓고요. 그쵸? is. 그쵸? going to 뭐뭐 할 예정입니다까지 됐죠? 돼요? be UNCH be to launch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be to launch. 자, 왜 이렇게 적으셔도 되냐면요. 혹시 기억이 좀 나시면 참 좋은데 우리가 비동사가 보통 영어 독해 지문에서 고등부 영어 독해 지문에서는요. 10개 중에 8개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뭐이다 라는 해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뭐이다 라는 해석으로. 그러면 이 뒤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주격 보호자리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격 보호자리가 들어오게 될 때 이 자리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명사 자리에도 to 부정사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도 to 부정사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 자리일 때 형용사 자리일 때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o 부정사가 명사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 자 어떻다고요? 얘가 준동사라 그랬잖아요. 동사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동사 갖고 진행한다 그랬어요? do라는 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진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do라는 하다가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동사 뒤에 뭐를 붙이라고요? 뭔가를 하기 또는 요 동사 뒤에 뭔가 하는 것 요렇게 쓰면 동사가 명사처럼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치? 자,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기이다. 해서 해석이 훨씬 더 어떻다고요? 명사적 자리가 편하게 들어옵니다. 돼요? 자, 반면에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형용사적 용법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뭘로 비슷하다고 얘가요? 조동사의 해석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를 깔고 가요? 미래를 깔고 가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일지도 몰라, 해야 돼, 하는 게 더 나아 라고 얘기를 해서 미래를 깔고 가면서 그쵸? 깔고 가면서 해석이요. 뭐뭐 할 예정입니다. 뭐뭐 하고자 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럼요.
조동사의 의미를 같이 부과를 시키면요. 비동사 뒤에 오는 이 to 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이더라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요. 얘가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비슷한 조동사 역할이 있어 라고 해서 B2 용법으로 외웠는데 이게 여러분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 B2 용법이라는 말 자체가 빠졌어요. 빠져도 해석은 된다고요. 해석은요. 자, 그러면 이 미국과 프랑스의 위성은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에요. 뭔데요? be to launch 해놨죠. 그럼 비동사 뒤에 뭐 할 거라고요? launch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줘도 된다고요. 돼요? 자, 이거보다 더 쉽게 나갈 것 같으면요. 얘 안 써도 되죠. is to launch 해도 되죠. 그쵸? 그러면 비동사 쓰고 미래형 형태의 to 부정사 밟고 그쵸? 그치? 그 다음에 be2 용법 써가지고 뭐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지가 발사하는 게 아니고 발사가 되는 거니까 be launced가 돼줘야 돼요. 요거까지 확인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자, 지금은 동사 자리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e 스케줄이 되지만 이거 어떻게 다 줄여버리고 뭘로 가라고요? to 부정사로 가라고요. to 부정사로 갔을 때는 to 부정사 안에 누가 들어오라고요? 수동태 들어와서 수동태 역할까지 미래형 해놓으라고요. 요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성은 해가지고 두 번째 들어옵니다. 이 위성은 해놨어요. 자, 그럼 이 위성은 했으니까 앞에서 쌓는 위성인 거 맞아요? 한번 지칭된 위성이니까 우리 두 번째 지칭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더 붙여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그쵸? 돼요? 그러면 the satellite 그 위성은 그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3인칭 단수니까 뭐 적어주면 돼요? has라고 가지고 있으면 되죠. 뭐 갖고 있는데요? 별명 갖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닉네임. 어떤 별명인데요? 스왑이라는 별명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건데요? 닉네임이 스왑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자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 자리이기 때문에 스왑이 뒤로 갑니다. 요거 됩니까? 괜찮아요?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돼요? 책이 없었구나. 잠깐만요. (5번까지는) 푸셨죠? 자, 쌤 잠깐만 한번 좀 봅시다. 자, 1번에서 5번까지 아마 풀어보면요. 이 파트가 무슨 파트인지 감은 오실 거예요. 무슨 파트입니까? 땡큐. 조동사 파트야 라고 감은 한번 오셔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조동사인가? 뭐 이러면 안 돼. 이게 뭔 파트지? 이것도 안 돼. 그치? 자, 그럼 조동사가 뭡니까? 조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본인도 동사예요. 그죠? 돼요? 자,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동사를 도와주는 본인도 동사입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사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우리가 보통은 1차 조동사, 2차 조동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쵸? 또는요. 메이저, 주요 조동사, 마이너, 그쵸? 비주류 조동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1차 조동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돼요? 1차 조동사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문장 안에서 뭐도 갖고 있어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동사가 하는 일이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can이나 will이나
뭐 may나 뭐 이런 우리가 진짜 조동사에 하고 조동사 파트 공부했던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1차 조동사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2차 조동사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2차 조동사는 의미 따로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따로 해석은 되진 않지만 자, 얘가 동사라 그랬죠. 얘가 와야 뭐가 된다고요? 동사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얘가 와야. 다시 말해서 얘는 의미는 없지만 뭐는 한다고요? 제가 동사예요 라는 역할은 확실하게 해주는 자리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동사 같은 경우 있죠. 원래 우리는 얘가 이다, 있다라고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 뒤에 우리가 ing를 쓸 수도 있고요. 얘 뒤에 pp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꼬맹일 때 진행형 써봐 하면 비동사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남자 수영 중이야 하면 he swimming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틀렸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돼요? 다시 말해서 ing만 갖고 있으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상태예요. 형용사죠. 그쵸? 자, 요 ing만 갖고 있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진행 상태예요.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능동의 무슨 상태를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얘는 형용사란 얘기예요. 현재 분사로서. 그렇죠? 자, 근데 앞에 누가 들어오면 비동사가 들어와서 비동사 뒤에 ing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행 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제라는 말이 들어와야 야가 무슨 형태가 된다고요? 동사 형태가 들어오죠. 다시 말해서 ing만 나타나고 있으면요. 수영하는 중인이라는 상태로 끝나버려요. 근데 he is swimming 해야지 그가 어떻다고요? 지금 수영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시제를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쵸? 다시 말해서 요 비동사가 그치? 이 진행형이라는 상태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동사로 만들어준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요 비동사를 우리는 무슨 취급을 한다고요?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동사에 밑줄 그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조동사에서 본동사까지 밑줄 다 긋잖아요. 그쵸?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하면 비동사에서 ing까지 다 그어야지 얘 동사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우리가 수동일 때는요. 그치? 수동일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수동일 때는 그냥 pp 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해진 수동의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내가 손을 못 대요. 이미 끝났는 완료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쵸? 자, 근데 이때 누가 들어온다면요. 이때 비동사가 들어와서 BPP가 되면 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 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태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고요? 목소리를 나타내죠. 그쵸? 누구 목소리예요? 주어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야지 누가 된다고요? 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무슨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pp만 있으면 그치? 그냥 뭐뭐 해진이라는 상태만 나타내는 거지 누가 뭘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누가 들어와야지 비동사가 들어와야지 그치? 뭘 나타내줘요? 주어가 그치?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도 나타내주고요. 주어가 몇 인칭인지도 나타내주고요. 야가 언제 쓰는지 시제도 나타내준다고요. 그쵸? 돼요? 그래서 수나 인칭이나 시제나 누가 나타내준다고요? 비동사가 나타내준다고요. 돼요? 그럼 이때의 비동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밑줄 그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PP까지 밑줄을 그어야지 얘가 동사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have PP. 그쵸? 돼요? 자, have pp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까 뭐라고요? pp는요. 수동이고 완료야 라는 상태만 나타내 준다고요. 그쵸? 자, 근데 누가 들어오니까 have라는 말이 들어오니까 어떻다고요? 이 수동과 완료의 상태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어요 란 얘기예요. 그쵸? 되나? 수동의 상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란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수동이야 완료라는 얘기는 이미 어떻다고요? 내가 손을 대지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 다른 말로는요 지나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PP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PP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나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나간이라는 말이 뭔데요? 과거에 형용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치? 이 과거의 형용사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아니면 had, 과거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뭘 나타낸다고? 역시 수나, 시제나, 인칭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취급한다고요?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사 밑줄 그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디까지 끄요? have, pp 밑줄을 끄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너무 종류가 많아서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반 동사 받으라는 얘기죠. 그쵸? 일반 동사 받을 때 뭘로 받을 때? 부정 받을 때. 그치? 자, 너 공부했지? 죄송해요 선생님 공부 안 했어요지. 그치? 너 물 마셨지? 제가 안 마셨는데요. 이거 네가 버렸지?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하다 라는 두 동사 뒤에 나 붙이는 거야. 안 하다가 되지. 그쵸? 원래 조동사 뒤에 나 붙이잖아요. 그치? 조동사 뒤에 나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음에 나 붙이는 거야. 그치?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하다 뭐 이 동사 원형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동사 안 했다 라는 얘기 되겠죠. 그쵸? 의문문 쓰고 싶은 거야. 의문. 이건 네가 버렸지? 아닌데요. 그치? 맞지? 그럼 어떻게 해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가 했지? 두. 앞으로 갔죠? 그치? 자, 뭐를요? 주어 쓰고 동사 원형을요. 됐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내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네가 안 했어? 네, 진짜 내가 안 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때도 뭐 적어요? 두. 그치? 했어요. 뭐를요? 동사 원형을요. 이렇게 들어와요.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동사 밑줄을 그으세요 할 때 전부 다 뭐예요? 동사 원형. 두 다음에 동사 원형. 두 동사 원형 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쓰는, 그치? 이때 우리가 쓰는 요 두라는 말이요. 무슨 자리에 쓰인다고요?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뒤에 있는 동사 원형 얘는 뭔데요? 원래 의미를 갖고 있는 본동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돼요? 괜찮아요? 요게 1차, 2차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1, 2차를 나누지를 않죠. 그쵸? 나누지를 않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 1, 2차를 나눠서 공부를 조금 하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네들 쓸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고요. 아직 제가 문제풀이를 하지 않았는 이유가 1번부터 문제가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제자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그치? 수험생들은 어떻게 굉장히 지랄맞게 안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 뜨셔요. 자, 수많은 조동사 중에서요. 그치? 지금 배우는 게 추측입니다. 자, 추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추측이라는 말이.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다고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그치? 돼요? 자, 오늘 선생님 상태를 봤을 때 오늘 제 시간에 마치겠나? 못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일찍 마치려나? 이런 건 어떻게? 내 머릿속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추측도, 그치? 추측이라는 게, 쌤 등판에 비나, 자기야? 혹시나 안 보이면 책상 옮기셔도 됩니다. 자, 추측에 정도가 있죠. 추측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00%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추측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자, 누가 봐도 분필이에요. 그치? 누가 봐도 분필이라고요. 얘가 분필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없죠. 그쵸? 그럼 얘는 조동사를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100%의 우리가 사실일 때는요. 조동사를 쓸 이유가 없죠. 그쵸? 조동사 안 쓰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자, 일반 동사가 아니에요. 일반적 동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동사를 쓰든 일반 동사를 쓰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근데 0.00001%라도 내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무조건 추측입니다. 그쵸? 그때부터는. 자, 보통은 우리가 90% 정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확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쵸? 야, 이거는 100%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근데 실제로 그게 100%야? 아니죠. 100%에 가까워라는 얘기죠. 그쵸? 100%에 가까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두 가지입니다. 긍정의 확신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부정의 확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의미가 다른 걸로 써서 그래요. 원래 부정이면 뒤에 남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확신을 나타내주는 추측일 때는 긍정, 부정을 다르게 써서 그래요. 자, 긍정일 때는 우리가 뭘 적냐면요. must라는 말을 적습니다. 그쵸? must가 뜻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갖고는 있지만, 그치? 의무도 갖고 있지만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뭐뭐 임에 틀림없다죠. 자, 저랑 지금 올해 수업했는 학생들은요, 자,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자, 3월 2일 대체 공휴일 날 수업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자, 네가 원하는 대답 말고, 자, 나를 오래 봤는 학생들은요, 그치? 자, 우리 정훈이나 가영이가 인상 안 펴, 씨. 그치? 자, 오래 봤는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3월 2일에 수업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소민아? 그치? 할 것 같아. 그치? 할 것 같아요. 그치? 안 할 리가 없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맞지? 안 하는 경우는 어떻다고? 선생님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거나, 그치? 이번 설처럼 목소리가 음소거가 돼가 수업을 정말 못하는, 그쵸? 상황이 됐을 때, 그쵸? 자, 쌤 얘기했죠? 3일 노니까 완전 게으름뱅이가 되더라고. 그쵸? 선생님 오픈톡에 올려놨죠? 나의 설날의 일과를 내가 올려놨었잖아. 4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3일째가 되니까 놀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치? 게으름뱅이가 될 준비가 되더라고. 근데 자,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다음 주죠. 토요일 쉽니다. 학교 간다고, 맞죠? 일요일 쉬죠? 3월 1일. 3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럼 어떻다고요? 3월 3일 날 학교 갈 때 뒤져요. 그쵸? 그래서 수업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나랑 학원을 오래 다닌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쵸? 인상이 오만상, 지금 가연이 인상 확 돌아갔어. 야, 우리 쌤 수업한다. 혹시나 모르잖아. 수업한다. 100% 한다. 하면 틀림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입니까? 자, 그러니까, 그치? 민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나. 그치? 자, 그러면 가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cannot.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쌤을 내가 오랫동안 봤는데,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우리 쌤은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설날 때도 쉬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랬는 거야. 그치? 잘못했으면 우리는 설날 당일도 나와야 됐을 뻔했어. 이거잖아. 그죠? 돼요? 자, 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확신입니다. 됩니까? 그쵸? 일리가 없다라는 뜻은 어떻다고? 강한 부정이죠. 우리 쌤이 안 할 리가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치? 소민이는 거의 마음을 비웠어. 안 할 리가 없어. 1시간 반만 해주면 감사해. 선생님 기분 나빠가지고 알지? 2시간 3시간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용히 입 다물고 1시간 반하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자, 여기서 더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치? 태건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요. 반신반의죠. 그치? 야, 그래도 쌤이 또 사람인데 저 설 때 한번 놀아봤는데 재밌었을 거니까 한번 더 놀려주지 않겠나? 맞지? 이런 미친 소리를 한다고요. 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정훈이가 개수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준이가 그래도 라는 맞지? 한치에 어떻다고요? 그치? 신락 같은 희망을 잡아봐요. 그게 뭐예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현실 가능성이 희박해. 그쵸? 자, 일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쓸 때 두 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메이, 일지도 모른다. 얘예요. 근데 야보다 신락 같은 희망이야. 그냥 진짜 안 놀아줄라나? 놀려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놀려줄지도 모르잖아.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안 피곤하겠나? 우리 곱빌인데? 한 번은 놀려주겠지. 라는 막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막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치? 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이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잖아. might 씁니다. 자, 다시 말해서, may가 과거형이 might거든요. 근데 이 might가 현재 시제에 쓰면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죠? 돼요? 괜찮아요? 자, 설날 때 우리는 다 수업을 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음소거되는 바람에 못 갖는 거잖아. 그쵸? 쌤이 사실은 일요일까지 수업을 했었거든요. 일요일까지 수업을 했었어요. 쌤 거기 보면 알림에 보면 고3은 수업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일요일에 수업을 하다가 중지됐는 거야. 왜 그러냐면 수업을 이렇게 막 하다가 하다가 얘들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추측은 하고 말이 안 나와서 순간 나도 무서운 거야. 나 내 목소리가 이게 재산인데. 그러니까 해가 정말 고3도 너거랑 다르지 않아. 선생님이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있잖아. 그만두는 날 이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아파서 가는데 이제 정말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딸내미 둘이만 선생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가방을 싸. 그러면서 설 잘 세세요 하고 갔어. 자, 제가 왜 얘를 얘기를 하냐면요, 얘는요, 그치,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실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3월 2일날 우리 수업 할라나? 야, 안 할 리가 있겠나? 하는 게 틀림없지. 머릿속으로 얘기한다고요. 그쵸? 다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야, 저번에 설날 때도, 그치? 설날 때도 우리 수업 안 했었잖아. 야, 그때는 쌤이 아팠잖아. 그치? 야, 만약에 쌤이 안 아팠었으면 우리 다 기어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치? 야, 내 할머니 집에 가면 어떡하지? 그럼 할머니 집 갔다 오겠지. 네 영상물 받는 거 확인하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얘를 지금부터 저는 과거로 돌릴 겁니다. 과거로 돌릴 겁니다. 자, 시간은요, 그치? 시간은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시간은 있는데 얘가 과거예요. 얘가 현재라고 칩시다. 자, 추측은요, 내가 얘기를 할 때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야, 우리 저번 주에 이거 문제 풀었다, 아이가? 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풀었는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대충 추측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쌤이가 안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왜 나는 푼 기억이 나지? 쌤, 내가 확신해요. 이거 안 풀었음에 틀림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측에 대한 과거의 회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쌤, 이거 안 풀었음에, 그치? 언제? 그때 안 풀었음에 뒤로 갔죠? 그쵸? 뒤로 가놓고 어떻게 해요? 틀림없어요 라고 지금 내가 결론을 얘기를 해줘요. 이해가 맞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추측은요, 내가 과거를 보낼 때요, 그치?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때 안 풀었었다가 아니잖아. 그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그때 우리 문제 안 풀었음에 과거지. 그치? 과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때 선생님 가서요, 안 풀었음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틀림없어요 라고 지금 돌아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뭘로 쓰는 거야? 시간이 역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시간을 2개 쓰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럼 야는 뭐 쓰란 얘기예요? 완료 시제 적으란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추측을 내가 과거형으로 보내고 싶어요. 추측을. 그치? 추측을 과거형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과거를 뭐 하는 건데? 회상하는 거죠. 그쵸? 회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는 언제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를 하죠. 현 시점에서 화자가 언급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치? 선생님, 그때 문제 안 풀었음에 틀림없어요. 야, 내 프린트 안 줬나? 내랬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안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신하는 건데, 야, 내 줬지 싶은데?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줬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 거야. 맞죠?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돼요? 다 이해되나? 자, 야, 프린트 내 안 줬나? 라고 내가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쌤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확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줬지 싶은데? 라고 내가 머릿속에서 더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안 줬음에, 그치? 그때 안 줬음에 과거로 갔지? 틀림없어요. 있으면 내가 챙겨왔겠죠. 선생님 내 성격 몰라요. 이런 거. 그치? 그때 안 받았음에 틀림없어요.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2개가 들어요. 그러면 과거를 회상을 해서요. 그치? 과거를 회상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 언급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적으라고요? 완료 시제를 적어서, 왜 이렇게 빡빡하지? 완료 시제를 적어서 추측은 과거형을 만듭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must를 내가 했으면 뭐뭐 이미 틀림없다잖아요. 얘를 내가 과거로 보낼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라고요? must 뒤에 have pp라는 완료형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옛날에 뭐뭐
했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틀림없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됩니까?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자, 부정일 때는 그치? 부정일 때 과거로 간다고요. 그러면 cannot 그대로 써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적으라고요? have, pp 적어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그 당시에 뭐뭐를 했을 리가 지금 내가 없다 라고 내가 추측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할 때 may나 might가 있어요. 그쵸? 야 다음에 뭐 받으라고요? have, pp를 받으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를 그 당시에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야. 여기에 가장 잘 표시가 나는 게 뭐냐면요. should입니다. 참고적으로 should 적잖아요. should가 원래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그치? 근데 should 다음에 have pp를 적었어요. 그러면 과거로 갔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과거로 가는 거니까 뭐뭐 했어야 했는데 란 얘기예요. 점점점. 그럼 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야. 그치? 그러면 했어야 했는데 어떻다고요? 못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를 언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뭐라고? 아쉬움. 후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렇게 들어와요? 돼요? 그래서 추측을 나타낼 때는요. 그치? 추측을 나타낼 때는 현재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어떻다고요? 머릿속에서 가는 거니까 옛날 거를 얘기를 하든 지금 거를 얘기를 하든 어떻다고요? 무조건 어떻다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는 얘기로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돼요? 자, 그러면 그쵸? 그러면 제가 잠깐만 좀 더 올릴게요. 자, 한 요가는요 했는데요. 자, 내 친구의 삶을요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바꿔 놓았을지도 모른다예요. 눈에 들어와요? 그쵸? 자, 그러면 바꿔 놓았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야 뭔데요? 과거제. 그치? 근데 추측은 언제 한다고요? 지금 추측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다가 오란 얘기예요. 완료 시제 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메일을 쓰고요. 뭐 적으라고요? have changed를 적으시라고요. 요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는 거는요. 그 사진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지. 와, 우리 쌤 사진 잘 찍었네 하고 확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치, 미나? 그치?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그치? 두 번째 보시면 얘도 봐봐. 얘도 봐봐. 따랐어야 했다란 얘기는 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야. 그치? 자, 여기서 보세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적으라고요? should 적으라고요. should.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걸었으니까 자, 이거 무슨 말인데요? 네가 그마이 걸었으니까 네 배 고프겠다 라는 얘기는 내가 거의 확신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 한다고? 야, 네 배 졸라 고프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헤드베럴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쵸? 헤드베럴, 우리 뜻 뭡니까? 자, 우리가 헤드베럴이 들어오면요. 같이 공부하는 게요. 우드레럴이랑 같이 공부합니다. 우드레럴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헤드베럴 해가지고 동사 원형이 와요. 근데 뜻은요. 동일합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예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 뉘앙스 차이예요. 뉘앙스 차이예요. 자, 지금 막 미친 듯이 잠깐만요. 슬슬 오는 것 같은데. 자, 헤드베럴과 우드레럴은 그치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자, 뉘앙스는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우드레럴은요 이런 거야. 자, 오늘 내 컨디션 괜찮아. 컨디션도 괜찮고 그치 오늘 공부하는 맛도 나고 오늘 좀 좋아. 그치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선생님이 오늘은 덜 혼내 느낌상.
그치? 막 잡돌이를 덜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떡해? 오늘 자유롭게 공부하는 느낌이 조금 더 공부할 맛이 나. 그치? 자, 그러니까 내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치? 과목이 졸라 뭐 많이 들고 왔더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어떡해?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치? 근데 영어는 하기 싫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나는 수학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쵸? 내 선호도야. 내 선호도가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요? 이게 우드레럴입니다. 그쵸? 그냥 국어 해도 돼요. 수학 해도 돼요. 영어 해도 돼요. 그치? 근데 어떻게? 나는 수학할 거예요, 선생님. 수학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하는 게 더 나아요 해서 뭘 해도 괜찮아 라는 관계 있을 때 가시면 안 돼요. 그치? 자, 그럴 때 어떻다고요? 우드레럴을 적습니다. 자, 근데 헤드베럴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헤드베럴은요. 자, 어제도 늦게 오시고요. 아랫께도 늦게 오시고요. 저 아랫께도 늦게 오시고요. 계속 늦게 오시고요. 그 친구 밥도 못 먹고요. 자, 그랬어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도 늦게 오면 한번 봐봐. 내일은 일찍 오는 게 나을 텐데. 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치? 자, 그 말은 내일 일찍 오는 게 나을 텐데 라는 말이 진짜 낫겠다는 얘기야? 니 내일 일찍 안 오면 뒤지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후자죠. 맞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헤드베러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법 책에는 되게 예쁘게 얘기를 해요. 강한 충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강한 충고로 보여요? 내가 하니까 강한 충고로 보여요? 그치, 사형선고 직전 같은 느낌이 들지?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 최후의 협박성 경고입니다. 최후의 협박성 경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우리가 요렇게 양극단으로, 그치? 우리가 정규 분포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한가운데를 우리가 헤드베러를 씁니다. 자, 선생님 이게 무슨 정규 분포도인데요? 그쵸?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에, 그치? 정규 분포도를 그렸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의무도가 세지겠죠? 그쵸? 의무도가 크지겠죠? 그쵸? 자,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의무가 약해지겠죠? 그쵸? 자, 그 말은요. 자, 완전히 오른쪽 맞나? 너가 봤을 때는 왼쪽이지? 그치? 자, 왼쪽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의무도가 약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쵸? 또는 권유라는 말을 써요. 그쵸? 또는 뭐 충고라는 말을 써요. 그쵸? 근데 이거 뭐 세 개 다 기분 나쁘면 뭐예요? 잔소리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면 권유나 조언이나 충고나 잔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요. 들어도 타격감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치? 꾸준히 들어요. 자, 뭐가 있어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치? 큰 타격감은 없지만 비난은 해요. 이 새끼 저 새끼 내가 요거 난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요. 내가 너한테 뭔가를 책임감을 주진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쵸?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요. 그치? 의무도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써주는 게 누구냐면요. 그때 써주는 게 should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study hard 하면 어떤 너? 공부 좀 해. 이런 느낌이야. 진짜 공부 좀 해야지. 이런 느낌이야. 자, 얘는 조동사예요. 얘랑 같이 쓰는 조동사 구가 뭐냐면 oughto예요. 얘는 조동사가 아니에요. 조동사랑 같이 쓰는 거예요. 돼요? 자, 여기서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간이 뭐라고요? 헤드베럴이에요. 중간이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는데 최후의 통첩이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처벌의 유무가 갈려집니다. 처벌의 유무가 갈려집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드베럴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안 해도 처벌이 없어요. 돼요? 근데 헤드베럴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끝났어. 그치?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지금부터 뭘 갖고 시작한다고요? 처벌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요. 단톡방에 가족 톡방에 올라갑니다. 우리 딸내미 내일부터 1분 늦는 데마다 자습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납니다 하는 가족 톡방에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 뭔데요?
처벌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처벌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쵸? 자,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뭘 하겠다는, 이건 조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권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충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 무조건 해 라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그쵸? 의무사항이라는 얘기는요, 그치?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비난의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어떻다고요?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물어요. 그 다음에 하지 않았을 때 어떻다고요? 처벌이 존재합니다. 얘가 우리가 뭐라고요? 얘가 우리가 must입니다. must입니다. You must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너 오늘 남아. 이렇게 된다고요. 니 오늘 집에 가지 마. 라고 된다고요. 그쵸? 니 한 번만 더 쳐자면 내가 숙박비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처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must의 개념입니다. 그쵸? 자, 야의 우리가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야의 같은 표현이요. 얘가 have to예요. 얘가. 그러면 얘네들은 조동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돼요?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요, 그치? 얘네들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실 때 제일 지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동사 must가 생각보다, 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동사 문법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네 둘이가요, 미친 듯이 나옵니다. 얘네 둘이가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must는 잠깐 보자면, 그치? 잠깐 보자면, must, 그럼 이제 정리 한번 되죠? 뭐예요, 뜻이? 뭔가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요? 의무예요. 자, 우리 남학생들 지금 내가 대충 봐도 한 8명 넘죠, 그치?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안타깝지만 한 6년이나 7년 뒤에 끌려가요. 어디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하하, 그쵸? 자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끌려가요. 통지서가 날라와서요. 그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의무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병이 잡아가요. 범법자 취급당해요. 군 재판에 넘겨집니다. 빨간 줄 끄여요.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셔야 돼요. 일단 가서 얘기해요. 그쵸? 자, 야랑 같이 쓰는 게 어떻다고요? have to예요. 얘랑 같이 쓰는 게. 얘는 조동사 역할은 안 해요. 그치? 조동사 역할만 하는 거야. 조동사는 아니에요.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잖아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해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자, 얘는 뭐라고요? 확신이죠. 확신 중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긍정이에요. 자, must가 지랄맞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요,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형이 없죠. 그쵸?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야의 과거형을 내가 써주려면 대타 띄어요. 그쵸? 대타 띄어요. 대타 띄니까 얘 뭐 적어요? had to 적고 동사 원형 써서 뭐뭐 했어야 했다예요. 그쵸? 했어야 했는데 아니죠. 뭐뭐 했어야 했다예요. 그래서 니 왜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뭐뭐이 틀림없다. 우리 아까 뭐 했어요? must 다음에 갔다 오라 그랬잖아.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들어온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요. 그치? 얘가 또 이상한 게 있죠. 야의 부정형. 도 별로죠. 그쵸? 사실은. 야의 부정형도 별로예요. 자, 어떻게 써요? must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must 뒤에 not 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야 해석 어떻게 돼요? must not? 하지 말아요. 안 했을 리가 없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확신할 때 부정을 따로 외우는 거야. 뭐뭐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뭐뭐 일리가 없다라서 캔낫으로 따로 배웠던 거야. 돼요? 그래서 야의 반대말은, 그치? 야의 반대말은 우리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뭐 일리가 없다잖아. 그래서 야는 캔낫으로 따로 배웠습니다. 그쵸? 자, must의 부정형 must not에서 하지 말한데요. 이게 뭐냐면요. 금지죠. 금지죠. 자, 그 다음에 의무를 안 하는 거니까 불허입니다.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must not 뒤에 뭔가가 들어왔는데 내가 했던 얘기는 뭐가 된다고? 역시 처벌받는다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요. 무조건 하지 마라는 거, 손대지 마예요. 근처 가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근데 야랑 야의 부정은 좀 다르죠. 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 붙여요? don't나 doesn't 붙여요.
그래서 don't have to 해서 일반 형태를 만듭니다. 그쵸? 그러면 야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안 해도 된다죠. 정확하게 우리가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써요, 우리가? don't 쓰고요. need 필요 없어요죠. 근데 아직 안 했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며요. need to 부정사 받아요. 그쵸? 근데 얘랑 같이 쓰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need라는 동사는 옛날부터 꾸준히 나왔던 우리가 고대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대어는요. need 뒤에 뭐 붙여라고요? 바로 not 붙이고 동사 원형 썼어요. 자, 그 말은 옛날 옛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그치? 어떻다고? 일반 동사의 부정도 뒤에 바로 not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선생님 not 붙이는 게 월등히 더 쉬운데 왜 굳이 don't나 doesn't를 붙여서 이렇게 이 지랄 맞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써? 계급을 나누는 겁니다.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라고 표시하고 싶었던 거야. 돼요? 괜찮아요? 자, 나는 그치? 자, 우리 채연이는 귀족집 딸내미야. 그치? 외동 무남 동녀야. 그치?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요? 비싼 옷에 목걸이 끼고 맞지? 맨날 타교관 가지고 댄스 치고 그치? 저녁에 막 기절하듯이 아침에 기절하듯이 자고 오는데 나는 신데렐라야. 그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다고 꾸정물 닦고 그치? 아가씨 옷 입었는 드레스 어떻게 똥칠했는 거 막 이거 다 씻어놓고 그치? 돼요? 그치? 막 그러고 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럼 최소한의 뭐만 해주면 돼. 의사소통만 하면 돼. 그치? 일상어에서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쵸? 일상 언어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얘보다 더 똘똘하다고요. 똘똘하기 시작하면 어떻다고요? 깝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깝치는 거에 꼬라지가 보기가 싫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학자들이 문법을 요상하게,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치? 그 시간에 일에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계급의 격차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만들어줬던 이유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must는요 항상 나오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뜻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쵸? 뜻도 조심하셔야 되고 공부를 할 때 확인도 괜찮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돼요? 생각보다 문제가 드럽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눈에 들어오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may 들어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해서 확인을 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가 별표 좀 할게요.